자, 여기에서는 표준형 바꾸는 것만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자,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8x가 있어. x의 완전 제곱식 형태. 그래서 x 빼기 4 전체 제곱을 쓰시고 y제곱은 자체적으로 두시고, 자, 빼기 4 전체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 16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6을 적어주면 바로 표준형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중심이 뭐죠? 4,0. 반지름이 뭐지? 4가 된다는 거. 여기가 반지름 제곱자리예요. 자, 요 녀석 표준형 만들어주자. 자, x제곱 플러스 2x를 보고 x 더하기 1 전체 제곱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네. 얘랑 얘를 보고 y 빼기 2 전체 제곱밖에 안 되겠네. 자, 20은 넘겨줬습니다. 얘는 상수항 1이 더해진 거고 상수항 4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1 더하고 4를 더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x 더하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2 전체 제곱은 25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뜻이고 반지름은 5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얘랑 얘를 쳐다보니까 x 빼기 3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y 더하기 2 전체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2가 넘어가 주시고 얘를 만들기 위해선 플러스 9가 필요했을 거고 얘를 만들기 위해선 플러스 4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는 1밖에 안 되겠네요. 따라서 중심이 3,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1 해주면 되겠지. 별건 없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점이 저거인 원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원이라는 것이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심이 정해져 있고 원 위에 한 점을 1,6으로 줬대. 그럼 결국 이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x가 얼마 차이 나느냐? 3 차이 나니까 루트 3의 제곱. y도 3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8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8인 뜻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원방정식 표준형으로서 표현하면 x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y 빼기 3 제곱은 반지름 제곱 18 해주면 끝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점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방정식. 자, 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대.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가운데 점이라는 것이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을 먼저 찾자라는 겁니다. 중심이란 중점 2,2라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다. 중심을 기호로 O라고 썼다면 OA 길이, 즉 반지름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죠. 루트 0에서 2를 뺀 거 제곱 4 플러스 1 차이 나니까 1.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5라는 것으로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방정식 표준형으로서 중심이 2,2니까 y 빼기 2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5라고 쓰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잘 봐요.
지름이라 그랬어. 원이란 녀석의 특징. 지름을 기준으로 어떤 점을 아무거나 잡았어. 항상 무슨 관계예요? 이 두 개가? 수직이죠. 요 점을 잡아도 항상 수직이죠. 밑에 있는 점을 잡아도 항상 수직이 되죠. 맞나요? A와 B라고 하는 것이 정점입니다. 정해진 점이란 뜻인 거예요. 그럼 그때 A에서 P까지에 대한 선분과 임의의 점 P에서 B까지에 대한 선분이 항상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거를 성립하는 점 P의 자취 라는 것이 바로 선분 A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 된다라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대. 자, 중심이라는 게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자, 우리가 특정 요소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직선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런 말이 있다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고, 중심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심은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특정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는 것에 X좌표를 임의로 T라고 쓴다면 Y좌표는 3T 빼기 5라고 임의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 이걸로 시작하면 괜찮나? 괜찮겠지. 어쨌든 중심이 나왔으니까 표준형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x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 그냥 r 제곱이라고 쓸 수밖에 없더라. 자, 1,2를 지나면서 5, 마이너스 2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요. 자, 1,2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1 마이너스 t 전체 제곱 플러스 요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7 전체 제곱은 r 제곱으로 쓸 수가 있더라. 옆에 정리를 하면 t 제곱 3t의 제곱이 9t 제곱 10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1 42t 마이너스 44t 상수항 1과 49니까 플러스 50이라는 것이 r제곱으로 정리가 됐고요. 5, 마이너스 1을 넣겠대. 또 넣으면 성립을 할 거니까 5 마이너스 t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y 어이고야 마이너스 어이고야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걔는 r제곱. 정리를 하면 똑같이 10t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28t 25랑 9니까 34는 r제곱.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해서 t랑 r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빼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빼면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은 0이 되더라. t 값은 1로 확정이 됐습니다. t가 1이므로 대입에 정리하면 1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4가 될 것이다. 자, t가 1이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1,-1로 확정이 되었고 반지름은 4라고 확정이 되어 있으니 이제 원방정식 x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 16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나왔어. 중심 또는 반지름이라는 것이 대놓고 표현이 되어 있다. 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표준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중심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표준형 말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형에서 시작을 해야 이 미지수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안 나오고 좀 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뭐 일반형으로 쓰는 게 나오겠지. 자, 필수 예제 4번을 보면은 원방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중심이 1,b. 자,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될 거다. 자, 표준형 얘랑 얘를 보고 x 빼기 1 전체 제곱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쳐다보니까 y 플러스 4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것은 a 상수 톡 넘겨놓고요. 필요한 거 1, 16, 그래서 결국 양변에 17을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1,-4로 완성이 됐다는 뜻이고,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씌워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7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중심은 1,b랍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3이래요. 그럼 얘가 3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7이라고 하는 것은 9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8로 찾아갈 수 있으니 더하면 4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쟤를 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요. 중심이 있어, 반지름이 있어. 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 거리 반지름이다라는 것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 당연한 소리죠. 길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또 이 위치를 보면 또 r제곱이에요. 그러면 표준형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 뒤에 있는 것이 양수로 표현이 되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고, 그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얘랑 얘를 쳐다보고 x 빼기 1 제곱 더하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쳐다보고 y 플러스 2 전체 제곱 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냥 다 넘기고 하세요. 얘는 1이 필요하고 얘는 4가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5를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4 빼기 k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반지름 제곱자리잖아요. 얘가 양수가 되어야 0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녀석이 0이란 뜻은 x는 1, y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점이란 뜻입니다. 이게 음수란 뜻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xy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4보다는 k가 작아야 이게 원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자, 저걸 보고 내가 직각이란 걸 알아가지고 뭐 어떤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지름이다 이런 걸 안다면 편하게 풀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봐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0,0이라는 것과 2,2가 이 정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6이 저 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기울기가 1, 맞긴 맞네. 자, 직각이다. 지금은 왜? 이 녀석 기울기가 뭔데요? 두 점을 지났는데 1이거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기울기 x가 2 커질, 이거. 여기가 이거. 요 둘이 x가 4 커질 때 y는 4 작아졌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 직각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만들자. 즉 외접원을 생각하자라는 뜻인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이라는 것은 빗변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빗변이라는 것 자체가 지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일 때만? 직각삼각형일 때만. 직각삼각형만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이란 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0,0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2,6의 중점인 거니까 마이너스 1,3을 중심. 이 중심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루트 1제곱 플러스 3의 제곱 10이 나와서 루트 10이라는 반지름. 따라서 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3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인 10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저게 직각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할 건데 이것들이 중심과 연결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자, 요 일반형에서 무조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0,0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c가 0이라는 게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를 대입을 해보자. 4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0이더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고, 자, 마이너스 2,6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자, 40이에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40이 넘어가서 나누기 2 되겠죠? 둘이 뭐하자? 더해주면 4b는 마이너스 24 b는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2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a 2x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전개하면 똑같아집니다. 됐지요? 자, 원의 중심을 갖고 x축에 접하는 원이래.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이놈의 중심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는 뜻이겠고, 이번에는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하니까 원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x축에 접한대. 이렇게 접한다면 y좌표가 곧 반지름이다. 중심 y좌표. 이렇게 접한다면 중심의 y좌표가 예를 들어 1,-3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그냥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 중심부터 찾습니다. 1번 원의 중심을 찾자. x좌표는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니까 5, 얘랑 얘를 쳐다보면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반지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5, 마이너스 2가 중심이 있고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뭐 x축 찍어놓고 위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마이너스 아래쪽에서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됐니? 따라서 1번 답이 x 빼기 5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반지름이 2의 제곱 여기 4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 봅시다. 1,0과 2,-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중심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y축에 접하고 있대.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1,0 여기 그 다음 2, 마이너스 여기 그리고 y축에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적당히 이렇게 접하면서 두 점을 지날 수도 있고 엄청 크게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단 말이죠. 그러면 y축에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중심의 x좌표라는 것이 곧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게 양수 쪽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x 빼기 r 전체 제곱 양수 쪽에 있으니까 빼기 r 적으시면 됩니다. 즉 중심이 r,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y의 중심은 모르니까 그냥 b라고 새롭게 적으시고 반지름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제 일반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놈이 1,0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1 빼기 r 전체 제곱 플러스 0 넣으면 그냥 b의 제곱은 r 제곱. 그러면 1 빼기 2r r 제곱은 날려버리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2, 마이너스 1을 또 대입을 하겠대. 자, 1을 넣었다. 그러면 2 빼기 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자, 제곱 안에는 부호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전개 r 제곱은 날라가겠죠. 마이너스 4r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이 되더라. 그럼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해서 이제 다 찾으면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연립은 겁내지 마시고 지금 문자가 여기는 r이 한 군데밖에 없죠. 위에 것도 r이 하나밖에 없죠. 연립 방정식의 가장 근본, 기본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b제곱을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b가 살아있어서 적용하기가 좀 별로다. 그래서 r을 없애주는 방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것을 2r이라고 쓸 수 있으니 2 플러스 2b제곱이라는 것을 4r이라고 쓰자. 그럼 4r 자리에 얘를 적용하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더하기 4 플러스 b의 제곱. 엄청나게 좋은 거였네. 어쨌든 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t 나옵니다. 그러면 1 없애주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b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니까 r은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지. 여기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 쓴 거 있는 것 같은데 2r은 더하기 맞는데 아닌데 두 배를 써야 되는데 내가 두 배를 안 썼구나. 그럼 실패.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요걸 써야 되는데 내가 실수 이걸 써 넣었어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0은 b의 제곱 b의 제곱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1, 3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r이라는 것은 1로 찾을 수 있겠고요. b가 3이라면 18에 20이니까 r은 5. 그럼 식 두 개 쓸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항상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8 보시면은 2,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2,4를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2,4가 여기 있어요.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1사분면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나? 그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반지름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x-r 제곱 중심이 r, r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완성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얘를 쳐다보고 몇 사분면인지 판단을 하고 식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2,4를 지나니까 2-r 전체 제곱 플러스 4-r 전체의 제곱은 r제곱. 정리. r제곱, r제곱, 2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2r. 4랑 16 플러스 20 한 것이 r제곱. 그래서 r제곱 빼기 12r 플러스 20은 0이더라. 10이랑 2랑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r 값이라는 것이 2일 때랑 10일 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뜻이 됐고요. r이 2라면 x 빼기 2, y 빼기 2, 4 쓰면 되고 10이면 x 빼기 10, y 빼기 10, 100 해서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 거부터 설명하고 할게요. 안 나와 있네. 이건 안 나와 있나? 아폴로니우스 1이 안 적혀 있어요. 있지요. 밑에 참고 해가지고 뭐 있을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두 점 사이의 거리 A 고정, B 고정,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뭐 N 형태에 대한 P가 그리는 도형을 이걸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원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은 크게 세 가지. 원, 첫 번째 A, B 거리가 R로 고정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부터 A, B까지에 대한 거리라는 것이 루트 씌운 것이 R이다를 이용해서 출발하는 원방정식 하나. 두 번째, A라는 점 고정, B라는 점을 고정, 임의의 점을 톡 잡았는데 이게 항상 수직이 되게 하는 P의 자취가 바로 뭐더라? 원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A와 B라고 하는 것이 정점, 정해진 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까 내가 다 적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점이라고 했을 때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대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 이때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 자연수. 이고 M과 N은 같으면 안 돼요. M과 N이 같아. 1대1이다라는 것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점이 있을 때 나치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라는 거. 그럼 이게 성립하는 점 P의 자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분 AB라는 녀석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형성이 된다 뜻인 거예요. 밑에 어느 정도 적혀 있을 건데 말이 좀 다르면 추가해서 적으세요. 이거를 이름 붙이길 아폴로니우스의 원. 3번 아폴로니우스의 원. 됐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위의 문제인데,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하나 풀어보고, 하나는 자취라는 걸 성질을, 이 부분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대놓고 하나하나 써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구해보고, 두 가지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어떤 점 P가 그리는 도형 물어봤을 때 절대 겁내지 마시고 그냥 니는 x, y일 뿐이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는 것은 이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해라는 뜻입니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 xy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인 거예요. 표현이 5 빼기 x, 6 플러스 y라는 것이 있대. 자, 여기서 xy 관계식 찾아라는 것이 아니야. 이 점에 대한 자취는. 이 도형이 그리는 방정식은 xy의 그 관계식을 구해라는 뜻이 아니고 이 5 빼기 x라고 하는 녀석과 6 더하기 y라고 하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찾아라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냥 x, y로 해서 써보자라는 거야. 자, AP 길이 x 더하기 1 루트 빼먹었네.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제곱으로 쓰면 된다 뜻이고 BP 길이는 루트
x 빼기 2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제곱으로 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의 비율이 AP 쪽이 2대 1인 관계래. 그럼 여기에 2배를 해주면 위에 거랑 같다는 뜻인 거잖아요. 맞나? 그럼 제곱만 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제곱을 해보자. 일단 쓸까요? 2BP 길이라고 하는 것이 AP 길이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2대1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항 외항 곱은 같다. 그냥 그거예요. 자, 제곱을 통해서 4 곱하기 BP x 빼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전체 제곱은 AP의 제곱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전체 제곱 이렇게 하나는 쓰면 돼요. 노가다해서 하나 정리. 4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곱하기 4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으로 좌변이 전개가 될 거고 우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고 귀찮지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 자, 넘어가요. 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자, x제곱 넘어갔고 y제곱 넘어가서 계산했습니다. 자, x항 플러스 2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 2y 넘어가서 마이너스 18y 상수항 16, 16, 1 넘어오고 1 넘어올 거야. 30이 되겠죠? 됐어요? 이제 3만 나누면 완성.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아폴로니우스 1으로서 적용하기 위해서 표준형도 만들어서 비교해 볼 겁니다. x 빼기 3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3 전체 제곱은 8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아폴로니우스 1으로서 우리가 풀어본다면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2, 2 자, a, b라는 선분이 있는데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생각하면 1,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2대 1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외분점을 찾아주면 2대 1이기 때문에 1대 1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x좌표가 3 더해지고 y좌표가 3이 더해졌으니까 3, 3 더해서 5,5라고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갖는 새로운 원이 형성이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뭘까? 1,1과 5,5의 중점인 3,3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고 반지름이라는 것은 2차이니까 2루트 2를 반지름으로 가진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3,3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루트 2 제곱하면 8 맞지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다. 식을 써도 되지만 내가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거를 안다면 특징을 안다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모른다 해도 못 푸는 게 아니죠. 시키는 대로 식을 쭉 써보면 됩니다. 여기까지.